네, 반갑습니다. 말술남녀 애청자 여러분들. 지난 에피소드들 잘 들어주셨죠? 제가 민망하네요. 제가 얘기하면서. 왜 웃으세요, 찡게라 아나운서님? 아니 그 자리에 다시 앉으셨어요? 지난번에 기억을 잃어버려서 그냥 여기에 저도 모르게 그냥 앉았는데요. 아니 근데 이 뭐라고 그러죠? 콘솔 박스라고 그러나요? 네, 콘솔 박스를 잡으시면서 네. 기억을 잃어보신 건 평생 처음 아니십니까? 거의 처음입니다. 진짜. 가물가물합니다. 대급이었어요 진짜. 거의 왜 필름이 편집이 된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스스로도 이 맨 앞에 인사 뭐 안녕하세요 평범한 맥주와 소주 이 얘기를 지금 막 막힘없이 하는데 와, 요 전 에피소드는 제가 편집을 하면서도 깜짝 놀랐대. 평범한 소주와 맥주. 와, 그 무시무시한 와인 테이스팅과 아유 무시무시한 와인 테이스팅이 아니고요. 저 혼자 먹었죠. 혼자 계속 하셨거든요. 여기서 보고 있는데 계속 우리는 막 얘기하고 있는데 5명이서 얘기하는데 저쪽에서 혼자 이러면서 드시면 잔 떨어지는 소리 갑자기 나고. 제가 진짜 그 소비뇽 블랑 때서부터 이 맛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아한 나머지 조용히 오셔서 그러니까요. 가지러 와서 또 가져가서 또 그러니까. 자작하시고. 저 이렇게 요즘에 약속을 못 잡잖아요. 약간 그래서 좀 갑자기 술이 들어가니까 좀 이렇게 약해진 간의 느낌도 있고 또 저도 이제 아쉬웠어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 명과 함께 먹으니까. 그리고 재밌었어요 진짜로. 방송 자체도 재밌었고 네. 기분이 좋아서 또 빨리 아무튼 취하고. 심심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근데 이번 나는 에피소드도 되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찐팬인데 처음 와서 처음 보는 광경이 그 광경이었어. 그래서 자꾸 막 실수만. 아니 근데 요 전 에피소드는 굉장히 많이 마시긴 했지만 주로 많이 마시곤 합니다, 사실. 오늘도 지금은 이제 한 잔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쌩쌩하지만 어떻게 될지 함부로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요게 또 말술남녀 어떤 그 애청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점점 맛이 가는 약간 이 스타일.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 화이트 와인, 품종별 와인 시리즈까지 지난주에 이제 잘 했고요. 자, 이번 시간서부터 또 새로운 에피소드를 들어갈 텐데, 그에 앞서서, 오늘서부터 이제 한 5주간 정도, 이번 주는, 말술톡방 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새로운 술에 대해서 한번 마셔보고, 다음 주서부터 이제 4주간 또 시리즈가 계속될 텐데, 안타깝게도 저희 그, 말술남녀의 원년 멤버, 박언니께서, 참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면 요전에 이제 안젤라도,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교수님도 네, 한번 그런 적 있죠. 건강상의 문제로 이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주로 건강- 배탈이야 보면. 그죠? 예, 건강상의 문제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하는데 이게 술 팟캐스트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왠지 이렇게 술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된다. 이런 느낌으로 전해질까봐 약간 그래서 이제 약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고. 그건 절대 아니죠. 저런만 안 드시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아니 뭐 여러분들 다 술들 하시면서도 그 술병이 난 게 아니라 저희가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좀 지내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가끔 이제 또 힘들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이유로 이번 시리즈 때는 좀 이제 그 참석을 못 하게 됐으니까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운해요. 나는 그죠. 예. 슬퍼. 동갑내기 친구였는데. 맞아. 네, 첫사랑을 공유하셨던. 근데 첫사랑을 오케이. 근데 네. 그 우리가 다른 인물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 그 방송 끝나고 식사하러 간 자리에서 오해를 푸셨구나. 다른 인물로 정정이 됐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럼 그 인물은 어떤 인물? 박언니가 사귀었던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그 인물은 그 박언니 얘기대로 반갑다 친구에 나왔던 제 초등학교 때 저랑 친한 친구였고. 그저 진짜 친구였고. 네. 그리고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쪽지로 고백했었거든요. 나 너 좋아해 초등학교 때? 이렇게. 예. 근데 그때 그러니까 약간 그런 스즈은 고백을 했던 되게 친한 친구였는데 이제 제가 TV는 사랑하시고 해서 만났던 친구는 아니고. 그럼 다른 데서 친구. 만난 친구예요?
아 그건 방송에 그러니까 나온 TV는 분은 사랑을 아니고? 짓고에서 만났던 친구가 아니라 반갑다 친구야라는 프로에서 또 다른 만났던 프로그램? 친구. 예. 아, 학창 시절의 친구를 제가 2번 찾았었거든요. 아. 남자분을 아니, 한 번은 잠깐 당황했습니다. 제가 남자만 찾으셨죠. 남자만 반갑다 친구야는 막 여러 명 나오잖아요. 기억하시죠? 유재석 씨랑 막 이효리 씨랑 그 저기 MC였을 때 이렇게 반갑다 친구야 하면은 아니야 뭐 예, 뭐 맞다, 죄송합니다 아니다, 뭐. 아닙니다 뭐 했던 아. 옛날에 몇 명 이렇게 흘러가면 네네네. 제가 이렇게 잡고 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치, 저 중에 그치, 그치. 반갑다 친구야 하면은 죄송합니다 맞다, 뭐 맞다, 했던 맞다. 아, 어쨌든 거기 반갑다 친구야에 나오신 분은 초등학교 때 좋아했었던. 그죠? 그 친구가 저를 좋아했죠. 그렇죠. 찡계라님을. 아우. 그리고 자존심을 지킬래요? 그분이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박원희를 좋아했던. 나를 좋아한 거야. 와, 그분 한번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모셔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아, 동네가 동네가 약간 좀 아니에요. 그 친구가 저는 이제 그 이후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잘 몰랐는데 그 친구가 뭐 어디 외고를 갔는데 그 주변에 이제 박언니랑 아, 어떻게 살고 계셔서. 음. 아하. 그렇습니다. 아무튼 같은 남자로 싸운 건 아닌 거네요. 절대 그러면은. 아니지. 아니 절대 아니 그러니까 싸우는 게 아니라 아니 또 왜 왜곡을 하세요? 아무도 같은 남자 가지고 싸웠다고 안 그랬는데 왜 왜곡을 하세요? 진짜 안 뭐 그랬지? 어디 갔다 온 거야 지금? 뭔가 약간 한 아니, 남자를 두고 싸운 것 같은. 아 요즘에 그 드라마 저 뭐죠? 펜트하우스 음. 유행이잖아요. 약간 막장 드라마. 약간 이런 거 좋아하셔서 어쨌든 뭐 시공간이 바뀌고 자, 네, 상대가 바뀌고 그렇죠. 근데 되게 거네요. 재밌는 네. 인연이죠. 그쵸. 예. 어떻게 그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네. 초등학교 때 보는 눈이랑 고등학교 때 보는 눈 이 남자의 취향이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좀 비슷하게 궤를 엮고 있는 그게 있을까요? 아, 그 우리 찡계란 아나운서를 좋아했던 그렇죠. 그분이 박은희를 좋아했다. 그렇다면 이것이 괴를 같이 하는 것이냐, 그렇죠. 다른 것이냐. 네, 취향이 바뀐 것이냐. 이 두 분이 외견으로 보았을 때 네.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공통점이 있잖아요. 네. 뭐요? 눈이 크다, 아하. 얼굴이 아. 갸름하고 작다. 아, 뭐 그런 몇 가지 공통점이 있지 음. 않으신가요? 아. 날씬하시다. 그거는 그때 모든 남자분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모든 남자들이 좋아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계신 두 분. 아, 그러니까. 뭐 좋게 훈훈하게. 네, 그냥 뭐 여튼 결론적으로 저는 박언니가 좋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막장으로 한번 엮어보려고 했더니 잘 안 되네요. 아, 제 나이가 몇인데요, 이제. 아유. 어쨌든 그 겹치는 그 한 분을 그분을 한번 다음 에피소드 때 아니, 모시는. 그 친구 가정 이뤄갖고 애 잘 낳고 잘 사는 친구를 왜 자꾸 다시 파국으로 소환하시려고 하세요? 아 왜 여기도 뭐 그것도 다. 다 체크하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은 날- 그때 아. 이후로 저희가 이제 연락처를 다 교환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 네, 동창들이. 아하. 그러면은 카카오톡에 뜨잖아요. 아,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 프사. 네, 푸사 같은 거 보면은 애들 사진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머 그러니까, 얘 애가 벌써 최근에- 둘이구나 막 이러면서. 최근에 프사를 확인하신 걸로. 아니 뭐 생일이면 뜨고 뭐 안 뜨고. 네. 아, 빠져나갈 수 없어요. 물고 뜯으려고 빠졌어, 저 빠졌어. 갈게요. 못 나갑니다. 왜 나 또 왔어? 왜? 나갈 수 없어요. 왜냐면 여기 우리는 아무리 개인사 얘기해도 잘 몰라요 일반인들이라서. 연예인 오랜만에 또 와가지고 지난 시간이라 이번 시간 우리 또 알술남녀에서 많이 얘기를 해야죠. 자, 아무튼 자 오늘도 그래서 새로운 에피소드를 시작을 해볼 텐데 어쨌든 박원희께서는 이번 시리즈는 좀 못 나오게 되셨다는 거 심심한 양해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서부터 새로 시작할 에피소드는 이번 주만 말술 톡방으로 꾸며볼게요. 명사마님이 이거 옛날서부터 한 몇 달 전서부터 꼭 갖고 오신다고 했었던 술이었었는데 아, 네. 어떤 그 술인지 한번 좀. 보졸레 누보 유통기한 지난 와인. 네? 묵혀놨다? 저희 다 묵혀놓은 같이 거. 또 배탈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통기한. 지난번 한번 말술 톡방에서인가? 말술 맞아요. 게시판에서
한번 어떤 분이 보졸레 누보는 네. 숙성이 되느냐 그러시면서 편의점에서 페트병에 들어가 있는 보졸레 누보가 있는데 네. 몇 년이 지났는데 이거를 사는 게 낫냐 안 사는 게 낫냐 페트병이었었나요? 페트병이었나요? 플라스틱 병이라고 플라스틱병이요. 그랬어요. 예. 아 진짜? 그래서 거기서 교수님 한마디 하셨죠. 예.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안 사시는 것이 낫다고 여기까지만 전 기억이 나요. 네, 아. 맞아요. 예. 저희 와인 에피소드 할 때 한참 와인 에피소드 할 때 나왔었던 그 문자였었죠, 그게. 네, 맞아요. 네. 아무래도 이 보졸레 누보라고 하는 것은 보졸레는 지역 명칭이고 누보가 이제 새롭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뉴. 그죠. 막 수확한 걸 가지고 죄송합니다. 막 수확한 포도를 가지고 빨리 발효시켜서 그다음에 숙성 기한도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야 신나게 마시자 이렇게 마시는 게 보졸레 누보인데 얘를 유리병도 아닌 플라스틱 병에 넣어서 그때 몇 년, 5년인가 4년인가 뭐 그랬죠. 그거는 네.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이게 유리병이었으면 그래도 한번 드셔는 보시라. 하지만 뭐 좋은 결과가 나오긴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게다가 플라스틱 병에 들어가 있었고 분명히 그것은 편의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 편의점에서 그냥 계속 광이랑 열에 노출돼 있을 텐데. 그죠, 이게 또 매대에 그냥 놓여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안 드시는 편이 더 좋겠다라고 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문자에서 어떤 영감을 받아서 보졸레 누보 이건 찐이죠. 그러니까 네. 예. 오늘 갖고 오신 게 2020. 올해 네, 하고 그렇습니다. 2019 아, 작년 거. 작년 거. 네. 작년 거는 어디 있었던 거예요, 이거? 아 이거는요. 구입한 마트는 롯데마트고요. 네. 이게 이제 실은 있는 점인지 몰랐는데 제가 그 세종사이버대학교라는 데서 이제 거기서 개공 교수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 커뮤니티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단톡에 누가 이거를 롯데마트에서 판다고 삥 올린 거예요. 최근에 롯데마트 2019년 거 네, 작년 19년 거를. 건데. 거기 아마 회장님이었어요. 네. 그 모임의 회장님이 그래가지고 어디서 살 수 있냐. 그래서 어떻게 내가 찾아가야 되냐 막 하니까 그분이 사셔서 절 주셨어요. 아, 그러니까 네. 산 거는 이 2019년도 그렇죠. 그분이 사셔서 주신 거죠. 지금 최근에 샀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어. 판다는 거 2019년 팔았어요. 팔았었다. 한 달 근데 2, 3주 전까지만 해도 팔았어요. 그게 원래 상품성이 있는 거예요. 팔면 안 이거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2019. 아니, 안 되는 건 아니죠. 아. 네, 안 되는 건 아닌데 굳이 그렇게 먹는 와인이 아닌 거죠. 그치.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현혹이 될 수도 있는. 근데 법적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보졸레 누버라고 써 있는 거는 그 다음에 3월, 8월. 8월, 네, 8월. 수확되기 직전까지. 8월까지만 파는 아.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8월이 지나면 네, 그러니까 1년이 지난 거니까 실은 유통기한이 지난 거를 아, 한 판매를 거긴 해요. 근데 네. 그러면은 보졸레 누보는 네. 일반 와인이랑 만드는 공정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 좀 달라요. 다르죠. 아. 예.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레드 와인을 만들 때는 이제 포도 송이채 넣는데 포도 송이채 넣을 때 보통 으깨어서 넣어요. 그러니까 화이트 와인은 착즙을 해가지고 착즙된 주스를 머스트라고 하는 거, 네. 걔를 이제 발효시키는데 일반적으로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포도 송이를 던져 넣고 뭐 같이. 발로 밟기도 하고 네. 요 기계로 돌리기도 하고 해서 으깨어가지고 쓰는데 보졸레 누보를 만들 때는 대체로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네. 대체로 어떻게 하냐면 포도 송이 자체를 던져 넣고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게에 의해서 예, 아래쪽 게 자연스럽게 눌러지면서 즙이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걸 하면서 위에다가 뭐를 같이 넣어주냐면 탄산가스를 같이 넣어줘. CO2를. 예, 그걸 그렇죠, 맞아요. 탄산 침용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탄산가스를 넣어주게 되면 맞아요. 탄산가스가 이 CO2가 무거우니까 아래로 쫙 깔리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던 산소나 다른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 발효조에는 탄산가스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탄산가스가 꽉 차 있다는 이야기는 아래쪽에 탄산가스가 아직 닿지 않는 데는 일부 발효가 일어나겠으나 네. 정상적인 발효가 일어나겠으나 그 가장 위쪽에 탄산가스로 꽉 차 있게 되면은 그 부위가 거기는 이제 산소가 아예 없고 그러면 발효가 아니라죠. 왜냐하면 발효를 하려면 효모가 당을 먹으면서 산소를 같이 있어야지 얘가 이제 발효를 해서 CO2를 내뿜고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이 과육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효소가 굉장히 독특한 그 작용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발효라고 하는 것은 효모균이 하는데 네네네. 요거는 효소가 발효를 합니다. 오. 효소가. 예. 효소 발효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포도 과육 안에 들어가 있는 주석산을 가지고 우리가 발효를 시작을 하거든요. 네네. 그럼 주석산이 녹아 없어지겠죠? 네. 녹아 없어지면 주석산이 대체로 보면 조금 와인이 거칠고 이런 와일드한 느낌을 주는 게 주석산 때문에 그런데 주석산이 싹 부드러워지면서 알코올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로 싹 내려오면서 중간쯤에 있는 포도가 갖고 있는 타닌이라 그래 이런 것들을 안고 아래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오. 얘를 이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발효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특징이 뭐냐면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레드 와인에서 흔히 기대하는 어떤 강렬한 이런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주산이 발효가 됐으니까 네. 없어졌으니까 그러면서 제 기억에는 그 아마 우리 와인 드셔보신 분들 중에서 이런 느낌 갖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와인을 먹었는데 왜 풍선껌 오. 솜사탕 향이 나지? 오. 라고 하는 게 이런 탄산침용 방식으로 오. 하게 되면 이런 이제 그렇죠. 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보졸레 누보가 모든 보졸레 누보가 다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요 방법을 이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딸기 풍선껌 향이 난다고 많이 하고. 그래요. 예. 아니 일단 너무 갑자기 여쭤봤는데 너무 자세히 잘 얘기를 해주셔서 그렇지. 대단하신데요. 와. 일단 근데 처음 들어봤습니다. 진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네. 탄산침용 네. 처음 탄산침용. 들어봤어요. 근데 보존하고 이렇게 있죠. 하는 이유가 이게 더 뭐 좀 만들기가 뭐 수월하다 아니면 이 포도에 적합하다. 그 이런 방법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 가메라고 하는 품종의 특성을 살리는 방식 중에서 하는데요. 근데 가메만 그렇게 하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프로방스 쪽에서도 되게 뭐라고 해요? 가벼우면서도 되게 막 달콤달콤한 향이 나는 로제 와인 만들 때 이와 비슷한 방법을 쓰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게 되면 무겁지 않고 적당하게 가볍고 살짝 탄이 살짝 느껴지면서 되게 막 발랄한 느낌이 나는 네, 그런 이제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쓰는 거죠. 그러면은 가메라는 그 포도를 원래 우리가 만드는 와인 만드는 방식대로 만들면 되게 매력 없는 꼭 그렇지도 와인이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면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레드 와인을 이제 만들듯이 그 하기도 해요. 예, 그렇게 나오는 보졸레도 있는데 네.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보졸레 누보라고 안 팔죠. 완전히 캐릭터가 달라. 그냥 그 와인 보졸레 누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그냥 없죠. 와인이네요. 네네. 그냥 근데 그것에 보졸레 지방의 대해서 와인. 사람들이 아우 이거는 별로야. 수준이 떨어져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요즘 양조 기술이 좋아져서 가메를 가지고도 일반적인 레드 와인 만들듯이 이제 만들어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양조 기술도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종류를 보면 이제 세 종류 정도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인 보졸레 누보가 있고 보졸레 프리미에르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보졸레 프리미에르 같은 이름은 그러니까 누보를 안 붙였어요. 근데 프리미에르 붙였는데 거기서 거의 뭐 보졸레 누보랑 같이 친다는데 이 프리미에르 같은 경우는 1월 말까지만 유통기한으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보졸레라는 이름을 붙이지도 않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10쿠리 그래서 10개의 쿠리 밭이다. 밭만 이렇게 만들고 있고 뭐 가격적으로도 이제 좀 높죠. 이제 보졸레 탱크리. 네, 보졸레 탱. 근데 보졸레라는 말을 아예 놨는데요. 보졸레라는 이름이 들어간 순간 가격이 확 낮아지기 때문에 가치가. 그러니까 우린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의 자기들은. 우린 보졸레 아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보졸레가 이런 탄산침용 방식을 쓰면서 가볍고 상쾌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너무 이미지가 굳어버리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무게감 있게 만드는데 보졸레 그러면 안 팔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보졸레 누보가 마케팅의 승리다라는 그렇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라이트하고 이게 뭐 와인이냐 이거 뭐 주스 아니냐 이런 안 좋은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 보졸레 누보의 어떤 하나 마케터가 이제 문화를 만든 거죠. 1년에 11월 셋째 주인가요? 그렇죠. 셋째 주. 네. 셋째 목요일? 네네네. 목요일. 그때 아예 보졸레 누보 데이를 만들어서 빼빼로 데이 같이 만들어서 보졸레 누보를 이제 소진을 시키면서 유행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와인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보졸레 누보는
이제 11월에 먹는 와인이야. 맞아. 네, 그렇게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막 편의점 같은 데서도 그렇죠. 네, 막 막 이벤트 하고 그러잖아요. 엄청 뭐 그렇죠. 막 달아놓고 그러니까요. 보졸레 반짝반짝. 누보 드디어 들어왔어요. 맞아. 저게 뭔데 이러면서. 처음엔 하다가 먹어야 되나 봐. 백화점에서 팔아갖고. 근데 엄청 고급스러운 줄 알았어. 그래서 가격이 쓸데없이 비싸대요. 아. 네, 같은 날 오픈해야 되고 그리고 무조건 비행기로 날라야 되고. 그렇지. 아. 네. 그러니까 실은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지는 와인이죠. 그리고 이게 네. 유통기한이 짧다 보니까 이게 실은 뭐 다양한 꽃향이나 화려한 맛이 나오기도 하지만 빨리 소진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 라벨을 저렇게 화려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진짜. 라벨이 이유도 엄청 있더라고요. 막 꽃잎이 아. 위아래로 떨어지고 예, 빨리 저희가 눈에 사진을 띄어서 올릴 빨리 팔려야 텐데. 되는 거예요. 어. 지금. 예. 아, 일단 한번 그러면 마셔보면서 또 네. 얘기를 2020부터 가나요? 2020부터 2020부터. 네. 아, 너무 많이 따랐나? 피디님 오늘 끝까지 가시죠. 나는 쓰지 마시고. 시작부터. 저는 빠스피디 보는 맛에 와요. 어떡하나 진짜 걱정이 됩니다 진짜. 근데 향은 제법. 아 향이 아 화려하게 소리 나는데? 좋습니다. 이건 이제 보졸레 누보 중에서도 알베르 비쇼라고 알베르 비쇼라고 맞아 써 있었어요. 되게 유명하죠. 부르고뉴에서. 이 레고시앙. 라벨이 되게 많이 봤었던 라벨이에요. 맞아요. 네. 보졸레 누보 치고. 맞습니다. 네, 신의 물방이로 해서 나왔어요. 오, 아 네. 신의 물방울. 네. 그래. 거기서 소개된. 거기서 제가 봤던 이름인 거. 그래서 그걸로 되게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 중에 하나죠. 이거 빵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 일단 그 한 잔 이탈리아 드셔보시면서 네. 맛이 어떠세요? 오늘 우리 김경란 아나운서께서 우리 찡기란 아나운서께서 이 빵을 구워가지고 오셨어요. 아 그 얘기를 그러니까 안 맞아, 그래도 맞아. 하려고 했는데 뭐 얘기해 주신다면. 그래서 그 예전에 저도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홈베이킹을 굉장히 즐겨 하신다. 오늘 여쭤봤더니 집에 오븐이 무려 3개라고. 차 한 대가 집에 있네요. 차 세대. 세대 그죠? 아니 오븐 용도가 다 다른 가정용 거예요? 아니요 가정용 오븐이고요. 네. 그냥 제가 좀 빵을 이제 한번 굽다 보면 이왕 했는데 요 버전도 해보고 싶고 저 버전도 해보고 싶고 막 하다 보면은 한꺼번에 막 반죽을 꽤 많이 해버릴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얘를 돌리면서 작은 오븐도 좀 돌려야겠고 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공장이네 공장. 네. 그래서 그냥 그 오븐에 제가 얹혀 살아요. 저 오늘 가지고 오신 빵은 저희가 네. 이제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도 올려드릴 텐데 이게 무슨 빵이죠? 되게 딱 봤을 때 겉이 딱딱하고 꽤 큰 식사빵 같은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나 뭐 미국에서 서양에서 이제 사워도우라고 하는 빵인데 사워도우. 네, 사워도우. 네. 사워가 이제 그 시큼하다. 사워한 그 도우는 이제 그냥 도우잖아요. 근데 이 시큼함이 어디서 오냐면 우리가 보통 빵을 부풀릴 때 이스트를 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효모 그게 아까 얘기하신 효모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네. 저는 이제 그거를 천연 효모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하. 그거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물과 밀을 섞어서 계속 두고 공기 중에 두고 그럼 공기 중에 효모들이 붙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작용을 하면서 그냥 물과 밀로만 만들어진 천연 효모 르뱅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 집에서 만들어요. 지금 저 정도면 거의 양조장에 천연 효모 쓰신다고 하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술이랑 똑같다니까. 이 빵 안에는 제가 이제 지향하는 사워도우는 물, 밀, 소금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부재료는 뭐 예를 들어 허브나 아니면 뭐 올리브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취향에 맞춰서 넣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빵은 되게 좀 강렬한 빵을 갖고 온 건데요. 그러니까 뭔가 좀 특이한 게 화한 게 들어갔다면서요. 있어요. 화한 거는 이제 펜넬시드라고 펜넬도 이제 허브의 한 종류인데 이제 그게 약간 이렇게 입안을 화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 허브고 지금 이 빵은 술이 들어갔어요. 술이 들어갔다고요? 네.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물, 밀, 소금 대신 소금. 술, 밀, 소금이 들어갔어요. 오. 아 물 대신 술로 네. 만든 거예요? 말슬란녀에 적합한 네. 빵이네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슬라우냐에 이 빵을 갖고 왔어요. 아니 안 그래도 술만 먹어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빵마저. 빵까지 술로 만들면 그럼 와인이 어떻게 하러- 들어간. 땡. 아니에요? 네. 막걸리. 땡. 브랜디. 땡.
너무 비싸잖아요. 아니, 브랜드.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네. 네. 지금 막걸리 브랜디 막 나왔잖아요. 아까 분명히 우리 찡겨 나눠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안에 뭘 넣는지. 근데 그때 제대로 안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방송의 즐거움을 위해서 틀려주시는 거예요? 방송의 즐거움 위해서 열심히 틀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역시 왜냐면 틀려줘야 이제 정답을 그렇구나. 주인공이 이제 그럼 얘기를 정답은 하죠. 뭔가요? 정답은 아니죠. 명수 정답은 네. 찡기란 모르시는 것 같아. 그냥 모르시는 것 같아. 안절부절 어땠어요? 술이 한잔 주세요. 명사모가 술 달래요. 명사님 방송뿐이에요. 맞는데요. 방송뿐. 네. 자, 자, 그래서- 그러면 PD님 뭡니까? 저는 주인공에게 맡기겠습니다. 이거.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자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입 모양으로 해보세요. 제가 맞나 안 아, 맞나 진짜? 볼게요. 예. 뭐 어떤 맞죠, 종류, 맞죠. 어떤? 이름. 아. 맞아요. 대강 우리 PD님 입 모양으로 하셨는데 대강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이 안에 제가 술, 밀, 소금을 넣었는데요. 그 술은 바로 흑맥주입니다. 근데 기네스 흑맥주를 오. 제가 넣었어요. 근데 제가 또 이게 한번 약간 집요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다른 흑맥주는 그러면 어떨까 해서 여러 가지 흑맥주, 그 다음에 모카 스타우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차이티, 차이 향이 나는 맥주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다 만들어봤거든요. 근데 길에서 제일 맛있어요. 일단 기네스가 제일 그래도 이 지금 펜넬시드랑의 조합도 사실 좀 잘 어우러지고 그 다음에 기네스가 가지고 있는 빵을 만들어 보니까 흑맥주마다 진짜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차이 향이 나는 맥주 그것도 제가 약간 성공을 해서 그 레시피도 뽑았고 근데 이 흑맥주 써도는 그냥 말술남녀에 한번 갖고 오고 와. 싶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겉은 감사합니다. 바삭하고 속은 너무 촉촉한데 흑맥주라고 얘기를 듣고 먹으니까 막 되게 거품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촉촉한 거품. 약간 구수한 맛, 구수한 맛이 아니라 약간 구수한 맛. 구수한 맛. 약간 좀 살짝 네. 확실히 구수하면서도 시큼한 맛이 같이 맞아요. 나는데 네. 저는 정말 찡계란 아나운서님 여기 계셔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먹어봤던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말 못하겠고 우리나라에서 먹어봤던 사워도우 빵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진짜요? 진심으로. 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와. 저도 정말. 아니, 근데 샌들까지. 명사만은 잘 안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입맛 안 명사님은 드시나 봐요. 치킨이 아니어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자극적이고 단 걸 좋아해. 그게 아니고요. 오기 전에 그 회전 오. 스시에서 한 스시 한 20개 중 20접시 먹어가지고 아니 혼자 그래서 지각하신 거예요 오늘? 아니 그것도 있어요. 아니 너무 하시네, 진짜. 먹고 마트 가서 장을 봤지. 음. 장 본 다음에 먹은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아, 아무튼 근데 흑맥주 맛있어요. 사워도우 빵은 저도 처음 먹어봤고 근데 우리 이거 기네스도 비싸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졸레 보졸레 누보. 누보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졸레 누보와 이 사워도우 빵이 맛있다, 잘 어울린다 해서 이제 저희가 같이 먹고 있는 중이고. 아무래도 와인이랑 이 사워도우는 둘 다 발효라는 과정을 거치는 발효식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왠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어울려요. 와인의 잘 맛을 어울려요. 해치지 않은 느낌이라. 근데 그 약간 좀 벗어난 얘기를 하자면 네. 요즘에 읽은 책에서 하나 본 건데 최초의 맥주는 흑맥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맥주가 맑아진 게 그 산업혁명 이후로 메가를 굽는 롤링 그 기술이 발전돼서 그 맥주가 맑아진 거 그전엔 다 구웠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더 색깔이 네, 진했다. 시꺼먼 것들이 있어서 오. 오히려 더 흑맥주에 가까웠고 그런 의미로 이거는 정말 지금 먹을 수 없는 중세 시대로 가야지만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빵이 아닌가. 너무 멀리 가시네. 한잔 주세요. 질문이 있는 게 딴 거 드세요. 그 왜 보통 요리하다가 이제 술 넣고 하면은 이제 알코올이 날아가는데 네. 빵은 반죽하면서 또 알코올이 날아가나요? 아니면 남아 있어요? 날아가는 게 막판에 마지막에 어쨌든 240도, 250도 열이 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 안에 알코올은 남아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풍미만 있죠. 아무튼 그러니까, 네네. 기네스의 풍미만 딱 가둬두고
알코올은 싹 그러니까. 날리는. 이제 취하는 것 같아서.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아니면 어저께구나 빵을 하나 이제 먹는데 그 돌첸 가바나에서 나온 빵이었어요. 돌진가 빵. 사기 당하신 거 진짜 아니에요? 또 겨울에 그 연말에 먹는 빵인데 이름을 내가 잘 모르겠어요. 슈톨렌. 슈텔렌 아니고, 아니고? 좀 더 말랑말랑한 파네토네. 파네토네. 이탈리아 빵. 그거를 열어가지고 이 캔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 커요. 커서 비싼가? 어쨌든 뜯어가지고 먹는데 세상에 오크 향이 와. 오. 이건 딱 먹고 럼이다. 아, 네. 네, 럼이 들어가죠.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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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들어가죠. 정말 오크 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와. 이게 그 막 건포도, 설탕, 과일, 절인 과일 뭐 이런 맞습니다. 거 들어가는 네, 네, 빵이라고. 네, 네. 아. 근데 과일을 말 왜 이렇게 과일을 뭘 절일 하나 때 그 럼에다 럼을 예. 그렇죠. 넣어서 네. 그렇죠. 오크 향이 확 나는 아, 빵을 이거 먹으니까 약간 신기하더라고요. 그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데서 본 것 같아요. 왜 이탈리아 북부 지방, 제노아나 밀라노 이쪽에서 네네네. 이제 먹는 그런 느낌으로 본 것 같은데 저희가 어느새 보졸레 누보는 이제 어쨌든 빠지 멀리 가고 지금 네. 빵으로 이제 완전 다시 보졸레 누보로 간다면 지금 드셔보시니까 어떠셨어요? 향이나 맛이? 저는 아주 상쾌하고 좋은데요. 약간 좀 음용 온도를 좀 시원하게 지금 하셨던데 그렇죠. 네. 원래 이렇게 먹는 건가요? 이건 아니면 좀 더 시원하게 마시라고 하죠. 그냥 아. 일반 와인보다는. 그러니까 일반 레드 와인보다는 좀 시원하게 네. 조금 더 어떠셨어요? 산미도 있고요. 탄닌감이 안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탄닌감이 센데 전혀 그런 건 없고 그렇죠. 굉장히 가볍고 상쾌하다는 표현이 이제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되게 기분 좋아요. 기분 좋게 마실 네. 수 있는. 맞아요. 아, 이제 낮술용으로 스타트로 좋은 아주 것 같아. 향에서는 처음에 포도 주스 향이 좀 이렇게 나다가 먹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탄닌과 탄산이 느껴져서 맞아요. 혀를 살짝 이렇게 간질간질. 간질간질하게 만들면서 근데 끝맛도 굉장히 그냥 기분 좋게 뭔가 이렇게 불편하거나 맞아요. 뭐 약간 그런 기운 없이 어쨌든 뭐 좋은 얘기로 하면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할 수 있겠고 굳이 뭐 딴지를 걸자면 약간 일반적인 레드 와인에서 느껴지는 그런 풍미? 약간 이런 건 확실히 좀 덜한 그렇죠. 느낌인 것 같긴 해요. 제가 이거랑 고기랑 한번 먹어봤는데, 네. 그러니까 기름진 저기 스테이크랑 한번 먹어봤는데 확실히 좀 그렇게 와닿진 않더라고요. 네. 이건 너무- 약간 어떻게 보면 화이트 와인 먹듯이 아니면 네, 샴페인 맞아요. 먹듯이. 그러니까 약간 온도 낮춰서 그냥 기분 좋게 그냥 음. 꼴딱꼴딱 마셔도 금세 취하고 좋을 것 같네요. 그러게. 만약에 이거를 우리 와인 5차원 평가로 해본다면 일단 당도는 어떤가요? 되게 드라이한데요. 거의 당은 5점 평가로 한다면 1점이거나 뭐 근데 저는 과실량이 풍부하다 보니까 단맛이 좀 많다고 느껴져요. 저도 아, 다르게 네. 느꼈어요. 예, 예. 그리고 그러면 산미는 산미 좀 산미도 있어요. 있죠. 산미는 확실히 4. 3.5, 4, 뭐 3.5에서 4, 4. 그렇죠. 바디감은 바디감 좀 예. 비교적 라이트하죠. 1.5. 1.5 저도. 거의 피노누아 정도? 그죠? 네. 피노누아는 뭔가 이렇게 속에서 올라오는 이런 바디감만 따진다면 좀 부드러운 바디감이 좀 있는데 이건 약간 좀 얘는 쨍 하고 끝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헬로 하고 되냐 이런 느낌. 그리고 오크. 향은 오크요? 전혀 거의 안 느껴지죠. 0.5? 뭐 있긴 있는 것 같긴 한데 있다면 있겠다 뭐 이 정도. 향에선 오크 향이 나요. 있다면 있겠다. 음. 있다면 음. 있겠다. 네, 맞아요. 그게 있다면 있겠다. 제가 렉 걸렸는데 갑자기 버퍼링. 버퍼링 걸렸어요 지금. 아니, 없지 않은데 있다라고 저는- 말하기도 참 그런데 있다면 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느껴지기도 한다는 말씀? 그러면 저는 거의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전 향에서만. 그러니까 뭐냐면 오크 통해서 숙성한 와인의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오크 나무의 맛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오크 나뭇가지의 통해서 맛인가? 숙성했던 그 와인이 가진 공통점을 얘도 조금만 가지고 있다. 약간 이 정도 느낌. 한 가지 안 한 게 제가 뭐가 있죠? 당도 탄닌. 탄닌? 탄닌은 탄닌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1.5. 있어요.
1.5? 뭐 저는 이 이 정도, 이 정도 저도 이 이- 정도. 생각보다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피노누아 뭐 이런 거랑 다른 게 뒷맛이 그냥 딱 깔끔하게 그냥 끝나버리는 맞아요. 거. 그냥 핀시 탁 굉장히 예, 짧고. 예, 피니시가 그냥 탁 짧아버리고 그냥 헬로 하고 그냥 딱. 그쵸. 아, 꼭 헬로 해야 감흥이 돼요? 없어. 그냥 인사만 하고. 안녕 해도 되잖아요. 그죠? 헬로. 프랑스어로 봉주? 인사가 아. 뭐였죠? 봉주. 봉주. 공주 말고 아. 이렇게 뭐 봉주 하고 좀- 가버린 것 같아. 아 그래요? 알로. 또 더 간단한 알로인가? 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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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알로. 그래요. 아 근데 생각보다 그 저희가 설명할 때 풍선껌 향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달 줄 알았는데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저희가 먹은 게 진짜 보졸레 누보 2020 보졸레 누보였었고, 네, 네. 자 그럼 작년 보졸레 누보는 아니 누보가 뉴잖아요, 그죠? 네. 보졸레 누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작년 작년 보졸레 버전 누보. 어. 보졸레 누보. 요걸 한번 비교 시음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 와중에 저는 이 기네스 사워도우 빵을 버터에 한번 발라서 버터에 한번 드셔보세요. 발라서. 아 이게 근데 빵을 구면은 이렇게 겉에 이렇게 가루같이 남잖아요. 네. 이게 그냥 구면 원래 그냥 이렇게 자동적으로 되는 건가? 아 그게 덧밀가루예요. 아, 덧밀가루를 뿌려야 반죽이 이렇게 끈적끈적하잖아요. 덧밀가루를 이렇게 축 뿌리고 이 작업대에다가 그리고 만질 때도 이렇게 보통 이렇게 밀가루를 손에다. 예, 만져서 역도 선수처럼 막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내통에다가 반죽을 넣거든요. 근데 반내통에 반죽을 넣을 때 붙을 수 있으니까 덧밀가루를 뿌려서 이렇게 분리될 수 있게끔. 아, 저는 구면은 전 잘 몰라서 이제 제빵을 이렇게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 안에서 약간 이렇게 가루가 피어나는 것 나서. 같아. 가루가 피어난다. 이게 약간 왜 칼국수 같은 거 하실 때도 어머님들이 이 밀가루 그게 이렇게 다 뿌려놓고 이렇게 덧밀가루예요. 하잖아요. 예, 예, 아. 그게 다 덧밀가루. 이 반죽할 때 기분 좋죠. 예, 아니 근데 저는 이 빵을 굽는 이유 중에 큰 부분이 뭐냐면 오븐 안에서 점점점 부풀어 올라와서 얘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리고 1차 발효를 할 때 부쩍 커져 있고 여기 부풀어 오르는 그게 마치 생물 같은 느낌이 드니까. 맞아, 아, 생물이죠 사실. 네, 그래서 저는 효모가 그게 있지.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발효의 과정. 네, 그리고 쿠프를 이렇게 촥촥 넣었을 때 그게 오븐 들어가가지고 쫙 펴지는. 갈라지는. 네. 그게 벌어졌을 때 그게 시원하게 벌어지면 그 안에 발효가 되게 이렇게 좋은 타이밍으로 잘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너무 반죽이 늘어져 버리거나 아니면은 덜 벌어지거나 이러면 뭐 반죽이 좀 덜 됐거나 더 됐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다 그러니까 맞아 빵 떨어졌을 때. 굽고 계실 때 오븐을 계속 관전을 하고 계시. 아니요, 예전에는 너무 신기해서 되게 보고 그러니까.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제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고 보고 그럼 부쩍 쫙 열려 있으면 기분 아싸 이러면서 되게 좋고 그리고 이게 빵이 딱 굽자마자 그 이 안에 있던 CO2가 이렇게 나오면서 모닥불 타닥타닥타닥타닥한 소리가 나요. 숨 쉬는 소리. 빵 숨 쉬는 그러면 진짜 모닥불 타는 소리처럼 이렇게 귀 기울이고 있으면 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 그래요. 그게 와. 르시아주라 그러나? 뭐 그래요. 그거 듣는 기분도 너무 좋아요. 말하는 것 같아. 매니아네. 잘 되고 있어. 그래서 진짜 연기하시. 아 정말 이 틈을 놓치지 않으시고. 잘 되고 있어요. 타닥타닥타닥 하면서 아 근데 이 와중에 저희가 지금 2019 보졸레 누보를 지금 드시고 계시잖아요. 이거 어떠신지 한번 평을. 오, 이거 변했다. 맛이. 바디감이 생겼어요. 넓어요. 떫어졌고. 아니 약간 어쨌든 흔하지는 않은 맛이네요. 저는 제 개취로는 이게 숙성이 돼서 그런 건지 그 빈티지가 달라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으나 맛이 굉장히 다르고 네. 저는 2019가 좋네요. 아 오히려 진짜요? 제 입맛에는. 이거 근데 괜찮은 거죠? 지금 그럼요. 상태는. 괜찮아요. 아 괜찮은 거예요? 저는 이런 그럼요. 맛을 처음 먹어봐서 오. 와인으로. 근데 이게 좀 와인답다라는 느낌이 좀 그러니까. 들어요. 예. 근데 그 탄산 뭐라 그러죠? 이
혀를 타타타닥 쏘는 그 탄산 느낌? 네. 그것도 왠지 바디가 좀 생겨서 그런지 더 진하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그 입안 전체의 그 타닌감도 이제 진짜 타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타닌감이 네, 확실하게 있고. 그러니까. 네. 감사죠. 네. 근데 저는 이 약간 신맛 같은 게 산미도 지금 뭐 엄청 세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근데 이 신맛이 보통 혀 양옆으로 느껴지죠, 보통은. 저 침샘이 막. 근데 이 2019 보졸레 노브는 이 입 천장 뒤쪽 그걸 약간 퍽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거는 산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타닌이지 그게 타닌. 않을까요? 타닌, 타닌인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많이 마셔서 뭐 입천장까지 간 거 아니에요? 아 너무 막 입 한가득 너무 마셔서 아니면은 그냥 목구멍으로 직진하느라고 이렇게 아. 쭉 들어가느라고 양옆에 없고 그렇구나. 이렇게. 아니, 오늘 네네 아니 요거 두 개가 같은 건데 빈티지만 다른 빈티지가 거죠. 다른 거죠. 같은- 근데 완전히 다르네요. 완전히 네, 다르죠. 완전 다르네요. 가격대가 어때요? 2만 원대 초반? 2만 원대 2만 초반. 3,4천 원 정도 주고 산 것 같아요. 이마트에서. 약간 저는 이 2019 버전이 이렇게 좀 약간 불안한 느낌이 드는 맛에서 저도 약간 음. 그러세요? 근데 그거는 약간 그 약간 안정된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편견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8월 말까지 마셔야 왜냐면 되는데 지난 걸 아니, 마시니까 지금.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런 와인을 처음 먹어봐서 약간 그렇죠. 뒷맛이 약간 쓰다 그럴까? 약간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여들여들. 아주 살짝 잠시 괜찮은 맛인가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는 그 순간이 살짝 지나가요. 그렇습니다. 안젤라님은 2020년은 경쾌하게 헬로 하는 것 같은데 음. 2019는 헬로 약간 좀 아니, 취했어요. 약간. 힘이 빠져요. 좀 뭐랄까. 아. 근데 뭐 약간 발랄함은 묵은 하나도 향도 없죠. 있는데 발랄함은 없고 발랄함은 보졸레는 아니 보면은 근데 매력은 어쨌든 없는 물론 이제 빈티지가 달라서 아예 포도의 어떤 그 느낌도 다르겠지만 묵히면은 보통 그러니까 숙성이 된다 하면 약간 좀 부들부들해지고 약간 동글동글해지는 게 보통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작년 거라고 해서 더 보들보들해진 게 아니라 더 이거는 다른 방향으로 확 튀는 느낌이 드는 느낌이었어요. 나이가 들었다라는 느낌이 좀 들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이가 든 느낌이 아니라 묵직해진 거. 뭔가 다 어쨌든 다른 방향으로 탁 튀는.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타닌이 처음부터 조금 더 셌던 건지 아니면 네. 숙성이 되면서 그게 더 도드라진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것이 타닌감이 조금 더 세고 피니시가 생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너무나 짧았고 그다음에 저는 2020은 사실 그다지 좋았지 않았던 게 처음에 코를 이렇게 댔을 때 나는 뭐라 그럴까요? 약간 황 냄새 같은 게 살짝 황. 예. 그 왜 화산 지형에서 난다는 네, 그좀 부적절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 옛날에 골목에 목욕탕 있는 그 골목길 가다 보면 밑에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네, 그런 냄새와 비슷한 것이 2020에서는 조금 더 있었는데. 느껴졌었어요 처음에. 근데 2019에는 어쨌든 이 보틀에는 그런 향이 거의 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제 입맛에는 산미가 이게 더 높은 건 알겠으나 2019가 네네. 2019에서는 당도가 조금 더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밸런스가 더 잘 맞다. 음. 제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네.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뭐 어쨌든 결론은 1년 지난 거 사서 먹어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아. 않다 진짜. 나쁘지 않다. 네. 그러니까 유통기한 지난 거 사 먹어도 나쁘지 않다. 상한 것만은 아니다. 1년 정도는. 아니 근데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유통기한의 문제가 아니고 보졸레 누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팔 수 있는 게 그렇죠. 아. 그때까지인 그쵸. 거지. 그 이게 말씀이 1년이 정확하시죠. 지났다고 아. 해서 유통기한이 지나서 상했다라거나 이런 거는 아니다. 그렇죠. 아. 그 말씀이 정확하시죠. 이거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가메라는 포도를 아까 무슨 뭐 CO2 뭐 탄산 탄산 침용. 침용. 탄산 침용 방식 이 유통기한이 짧은 게 아니라 이 음. 보졸레 누보라는 이름이 붙은 와인이 팔 수 있는 기한이 있다는 그렇죠. 네, 거죠. 네, 그거는 그렇죠. 이름 때문인 거죠. 그거는 맞습니다. 방식이 네. 아니라 아. 다음 해 수학철 전까지니까 이거는 뭐 보졸레 누보가 아니라 보졸레 2019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냥 먹어도 그렇네요. 되겠네요. 그죠? 그러네요. 왜 뜸들이세요, 명사관님?
아니 누보라는 말을 쓰기가 애매하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보졸레 올드로 하든지 예. 올드는 영어 아닙니까? 올드 뭐예요 프랑스 말로? 오드르? 올드 어드르? 보졸레 어드르? 넘어가시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말술 톡방 첫 시간으로는 보졸레 누보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 마셔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0 버전 찐 보졸레 누보와 보졸레 2019 비교 시험 해봤고요. 또 찡게라 아나운서님 덕분에 기네스 사워도우 빵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도 말술 톡방 이어지고요. 다음 시간도 역시 와인을 가볍게 한 잔 좀 마시는 시간을 가질 텐데 어떤 와인인지 간단하게 이름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그 제가 정말 이번 여름을 이 친구 덕분에 잘 버티고 견딘 것 같은데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이고요. 롱 클라우드입니다. 무섭다, 소비뇽 블랑 진짜 롱런 할 것 같은데요.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먹을 것 같은 그런 전 이미 느낌이 취했어요. 드는데. 자, 다음 시간에도 말술 압력 계속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리고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술술술술술술 말말말말말말술람요